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종목 코드번호 09653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실 뭐 이렇다 할 이슈가 나온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렇게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HTS 안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실적치, 실적 전망치를 보면서 주가가 지금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구나.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젠 관련해가지고 이 바이오 이쪽에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선민정 애널리스트 분께서 꾸준히 많이 올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위치는 잠깐 후에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게 지금 네이버만 들어가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뭐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기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올해가 압도적이죠. 뭐 매출액이 뭐 10배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도 몇 배예요? 30배인가요? 30 곱하면 그죠? 매출액 10배 오르고 30배 정도 올랐으니까 30배 정도 올랐으니까 주가가 실적 따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이런 뭐 수급주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매출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분기 실적이라든지 연기 실적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주가가 막 이제 시원하게 올라갈 때 사실 뭔가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테마성으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 테마로 움직이다가 2분기 들어서면서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 실적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뭐 남은 모멘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네이버 상으로 보면요, 지금 일단은 제공하는 게 지금 올해치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실적이 많이 올랐었죠. 4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 주다가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머금다가 주가가 2분기라든지 뭐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로 쭉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매출액은 당연히 느는 것 같아요. 매출액 늘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느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안 움직일까 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시젠이란 종목을 너무 실적에 목매서 움직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이제 추가적인 변수들이 붙는 거죠. 상수들이 붙는 거죠.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붙다 보니까 실적 따라 움직이다가 이제 기대감과 모멘텀이 주가에 뭘로 작용하죠?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니 주가는 막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시면 실적은 좋게 나와요, 계속. 그럼에도 왜 주가가 가지 않냐? 즉 모멘텀, 그리고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예전만 못한 건 뭐 사실이죠. 죽고 싶다는 말이 이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는 실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기대감이 예전만큼 이렇게 좋게 흐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파이낸셜 데이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인데 사실 20년도 전거는 사실 비교 데이터가 되기가 좀 없습니다. 데이터가 되는 거는 의미가 없고, 2020년 보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2021년도에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심플하게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히 늘어나고 수요도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죠? 지금 이게 올해죠. 올해. 야,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니? 라고 봤을 때 제가 꾸준히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뭐가 부족하다 지금? 기대감.
옛날만큼 한창 이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보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이 현대, 뭐 LG가 뭐 2차전지 배터리에 뭐 어떻게 뭐 하겠다. 현대가 뭐 애플카랑 뭐 협약을 뭐 맺을라나요? 만에 뭐 하고 있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매수하고 또 이제 뭐 현대와 뭐 애플이 만나고 현대와 막 구글이 만나고 하니 기대감으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실적에 반영된 것도 아니었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단편적으로 야 이거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이랑 함께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쭉쭉 올라간 겁니다. 마찬가지죠. 시젠도 테마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에 서 있었던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종목 섹터 안에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계산기로 두들겨서 이게 적정 주가가 얼마다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기대감을 부르고 매수가 부르는 식의 매수세가 활발하게 붙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거고, 어느 정도 야 이거 고점이 좀 형성이 되었다, 아 이거 좀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라고 했을 때 4분기도 물론 실적이 좋겠지만 2, 3분기만큼의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의문 부호를 갖다 붙였을 때 상식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2분기 3분기만큼의 기대감은 사실 코로나로서는 갖기가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난 그게 궁금하다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계속 처음에 보고자 했었던 11만 9천원 구간을 계속 이 위아래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구간인 건 아직 유효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저점 지켜주고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모레쯤 돼서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를 하겠죠. 여기서 또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이 위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라도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또 못 지켜주고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한번 이 깼던 저점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주느냐, 이걸 이제 보통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회복을 얼마나 빠르게 해주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쭉 주가가 올라왔던 이 코로나,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 3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2분기만큼의 기대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역대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구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성이 된 후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큼의 기대감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소비가 된 거예요, 이 기대감이.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이 예전만큼 못하니 주가는 하방으로 움직이는 흐름.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시세의 시발하고 막 타오르고 위에서 이제 그 불꽃의 마지막에 팍 터지고 난 다음에 이 흐름이기 때문에 탄력이 둔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업이 뭐 망하거나 이 기업의 모멘텀이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시젠이란 기업이 이 주가를 쭉 올려놓고 계속 이 윗구간에서 놀 수 있을 거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꾸준히 이 진단이라는, 꼭 코로나에 얽매이지 않아도 이 어떤 질병을 통해서 빠르게 조기에 진단해서 내 질병을 검사하고 확진을 받던 음성이 나오던 간에 그런 이제 질병을 통한 진단에 대한 수요는 당장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코로나로서의 힘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예전만큼 1분기, 2분기, 3분기만큼의 기대감은 지금 형성되기에는 약간 좀 욕심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구간들, 저점을 깨지 말아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무슨 호재가 터지든 악재가 터지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이슈들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타액 관련해가지고 유럽의 승인을 받아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예전만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계속 어느 구간을 지켜주면서 위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계속 주면서 일정 구간에서 이 종목이 적정 주가를 시장에서 판단하는 적정 주가를 찾아줄 겁니다. 그 구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게 사실 이제 시장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쭉 올라왔던 구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2만 5천원 구간에서 오버슈팅 구간, 그리고 적정하다 판단되는 구간에서 계속 움직여주는 구간, 뭐 여기가 됐든 그 간에 결국 이 15만원 밑으로 깨버리면은 이건 완전 피곤해지는 거고, 그래도 이 구간 안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얘가 이제 이 기업이 시장에서 판단하는 적정한 가격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터지기 전, 이 기업이 결과론적으로 이 상승을 만들기 전에 기대감과 뭐 시장의 흐름이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힘을 머금고 있던 구간, 그리고 발산한 구간, 유지한 구간, 약간은 소멸한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라고 치고 22만 5천원 구간 위를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라 보고 여기는 힘을 모았던 구간이라고 봤을 때 결국 이 15만원에서 22만원 구간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을 때 여기인가 이 구간 어딘가에서 이 종목이 멈추고 방향성을 잡는 그 흐름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일단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에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보고, 어쨌든 간에 저점을 깨지 말고 빨리 반등을 해라.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 이제 증권사에서 실적을 예측을 하죠. 그래서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하나하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컨센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해가지고 이제 뭐 실적들이 하나하나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상향 종목의 시즌이 있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젠의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야, 너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살래? 아니면 현대 관련해서 자율주행 살래? 2차전지 살래? 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느낌이 오죠. 지금은 시장에서 뭐가 핫한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자기들끼리 뭐 예상 실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똑같이 나오죠.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했음에도 결국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상승할 여지가 강하다는 거죠. 실적은 크다는 건 알지만 과연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기대감을 머금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주가는 사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젠이 뭔가 새롭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치주로서, 아니면 뭐 실적주로서,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뭐 형님으로서의 움직임 정도로 일단은 좀 드라이하게 기대하는 게 좀 뭐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젠이 뭔가 팡 터트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큰 게 한가 빵 터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우리는 계속 가격권을 보면서 실적 체크하고 모멘텀 체크하고 바닥을 잡았네, 방향성을 잡았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마땅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빅텍 날뛰고 그렇게 막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좀 하방 변동이 더 컸기 때문에, 다만 코스닥 시장은 뭐 그렇게 뭐 수급이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만 좀 날뛰었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허브잉래 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친구 추가 누르시고 아이디로 누르신 다음에 HBTV 천사로만 검색해서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다 라는 부분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수익, 손실 뭐 가감 없이 VIP 매매 결산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1년도에는 저희가 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뭐 시젠 뭐 혹은 뭐 다른 종목들처럼 내가 중장기로 보고 있다라는 종목 외에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단기 트레이딩 역시 VIP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120만원이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는 뭔가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하는 것보다 많은 가족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VIP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 종목도 물어보고 현재 우리 VIP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편하게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하실 분들은 이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허브경제TV와 함께 매매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